한 기자, 이제 1인 가구가 늘었다는 소식은 놀랍지도 않네요. 네, 점점 늘고 있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4만 5천 명으로 3년 전인 2021년 700만을 처음 넘고 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가장 높았는데요. 세 집 중 한 집 넘게 나 혼자 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는 단순히 1인 가구가 늘었다가 아니라 누가 늘었는지가 꽤 흥미로운데요.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층 은 70세 이상이 거의 20%에 달하고요. 그다음이 20대 이하 청년층입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동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데 원인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고령층은 혼자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청년층은 결혼과 독립이 늦어지면서 1인 생활이 길어지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성별로는 이 남성은 30대, 여성은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39.9%, 이 사실상 10가구 중 4가구 가까이가 혼자 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또 주목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하는 1인 가구가 처음으로 500만 가구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50세에서 64세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30대, 20대 순이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니라 혼자 살면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까지 이 사회 구조의 한 축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만큼 가족이란 울타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이 전체 국민 중 38.2%가 평소 또는 이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거의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읽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2021년에 세계 최초로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외로움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1인 가구만 보면 평소 외롭다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48.9%로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비율은 이 전체보다 6%포인트 낮았고 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은 전체보다 5%포인트 낮았습니다.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도 이 전체는 78%대인데 1인 가구는 73.5%로 더 낮았습니다. 인간관계 만족도도 전체 55.5%보다 낮은 51.1%로 불만족 비중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한참 동안 이 우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바로 1인 가구가 주말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느냐였는데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5.7%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휴식이 73.2%,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요즘 한국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외로워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관계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이번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모양이네요. 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이 경제적 기반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요. 지난해 1인 가구의 연소득이 3,423만 원으로 나왔는데 전체 대비 46.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구간을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 3,000만 원 미만 소득이었습니다.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68만 9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58% 수준이었고요. 이 자산은 2억 2,300만 원 정도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부채도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나 사회단체 도움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은 24.5%였지만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더 의존적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7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1인 가구는 소득, 자산, 노후 준비 등에서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대인기피증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2020년부터 4년간 세상과 소통을 멈췄던 20대 A씨. 지난해 말부터 심리상담과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방어 수단으로 그냥 숨어버린 것 같아요.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내 앞가림 잘하고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심한 고립 은둔 생활은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전국의 고독사는 매년 늘어 하루 10명꼴에 달하고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인 15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고립 은둔에 취약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서울시가 지난해 외로움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단절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에게 비슷한 경험을 했던 활동가들이 복지제도와 일자리 등을 연계해줍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라면이다 하나 사갖고 가서 같이 끓여 먹고 조금씩 이렇게 문을 열죠. 이런 친구들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했었던 일이. 누구나 24시간 연락해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외로움 콜센터는 지난 4월 문을 연 뒤 이용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 막 어떤 사람은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게 장점이 아주 많으세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나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시작점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단절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경험자들은 얘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 여기 많이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 보시라.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SBS 김덕현입니다. 언제 음식을 해먹었는지 모를 부엌,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옷까지. 이 집에 살던 60대 남성은 지난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고독사 현장들도 비슷한데 생을 마감한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무슨 음식이었는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현장은 이렇게 옷이 별로 없어요. 고독사 현장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술병들이 많아. 주로 이제 외로운 사람들은 주로 술에 의지를 하니까. 또 하나는 테이블 위에 약봉지만 또 쌓여 있어. 온기가 없는. 고독사는 매년 3,600건 정도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명꼴입니다.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줄곧 50대였는데 3년 전부턴 60대로 바뀌었습니다. 갤럽의 세계 여론조사에서 50세 이상 한국인의 39.1%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했는데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못했죠. 5년 가까이 생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안에 남아있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초고령화 속 1인 가구가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복지사와 활동가가 일일이 발로 뛰며 고립 은둔 가구들의 안부를 챙기지만 대면 자체를 거부하는 게 큰 어려움입니다. 안에서 들리시죠? 물품 가져다 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은 목소리에 좀 기운이 있으세요. 약 때문에 그래도 좀 산 것 같아요. 본인이 고립되었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세요.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막상 요청하려고 하면 두려우신 거죠. 그래서 고립과 단절이 길어지기 전에 소통을 늘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공통 관심사나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끼리 묶어 42개의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잡으라는 뜻이고 우선 이걸 알아야 돼. 종이접기로 시작된 이 독거노인 모임은 4년째 식사와 나들이를 함께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 일이 만나서 이 참여는 맞을 수 있고 어디 같이 갈 수 있고 가족보다 이런 친구들보다 더 좋은 거지.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담당 부서와 장관직을 도입했고 일본은 2021년부터 고독, 고립 대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줄이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외로움 해소 대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